방향의 이유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굉장히 좀 아침에 이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이 피치사에서 신용등급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왕년에 비즈니스 같이 스피 코스닥 좀 강한 하락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동반해서 그 일본, 홍콩 지수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도 결과적으로 1.5% 이상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좀 악재로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신임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 대한 그 주식 같은 위험자산보다도 이제 안전자산으로 쏠릴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채권에 대한 어, 가치가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주식에 대한 가치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금융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 장세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됩니다. 변동성이 앞으로 좀 강화될 수 있겠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자, 그러면 변동성은 강화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이렇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이제부터는 이 변동성이 장세가 나타나면 훅 떨어졌다가 훅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다가 훅 떨어졌다가 훅 올라갔다가 이런 식의 변동성 장세 굉장히 그 심장이 뛰는 듯한 심박수와 같은 이런 변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정말 매수를 정말 잘해야 되는 그리고 종목과 산업을 정말 잘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특징이 미국 신용등급 경쟁된 기본을 우리가 경쟁에서 박아봐야 될 것이냐 봤을 때, 네, 그렇긴 합니다. S&P가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이렇게 AA에서 A 플러스로 강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미국도 거의 20% 이상 빠졌고요. 우리나라도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7달 정도에서 급락을 했었어요. 이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들이었고, 심지어 우리가 네이버 검색을 하면 미국 신용등급 사태, 강등 사태, 그런 뉴스를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의 문제가 굉장히 좀 충격파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충분히 있어요. 급락이나 우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오늘 코스닥이 3% 넘게 빠지는 모습, 또 코스피도 한 1.6%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8월 초에 이런 악재가 나와서 사실 굉장히 좀 이번 달이 어제는 시작이 되게 좋았는데 오늘도 이런 전격적인 악재가 출현하면서 시장이 뭐 흔들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서 이 신용등급 사태가 더 깊어질 거냐, 악재로 인한 하락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2017년도만큼은 안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2011년도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차화정의 장세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2007년도에 버금가는 고점까지 도달했다가 국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2007년도 고점과 2011년도에 2007년도 버금가는 고점이 왔던 그 상황에서 호재가 나와야 그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악재가 나와서 다시 고꾸라지는 상황이었는데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미국이라는 세계의 1위 국가가
신용등급이 깎였다. 이건 굉장히 큰 충격파.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잃고 미국도 망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굉장히 그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강화되는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큰 충격파가 나왔어요. 실제로 좀 보면은 잠깐 보면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이때거든요. 2011년도 좀 지울게요. 2011년도 미국 나스닥 지수인데 이때요. 이때입니다. 이때요. 이때. 그래서 이때 사실 이것도 사실 보면은 왜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007년도에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터지면서 폭락이 나왔어요. 폭락이 나오고 사실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보통은 그 하락폭의 절반 정도 폭의 이 반등이 나와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 같은 건 차화정이라는 이슈가 땡겨졌고 또 금융에 대한 그런 뭐 완화 또 양적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좀 투입이 되면서 반등폭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V자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뚫고 가려면 어떤 좋은 호재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비빌거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또 조정의 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러한 그 악재가 나온 거죠. 미국의 시장 등급에 대한 강등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이때 2011년도 때죠. 이때. 급락을 해서 좀 충격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는 떨어질만 해서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떨어질만 해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왜냐면 이때는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쓰리 천장이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됐죠. 결국 이걸 넘지를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악재가 나왔을 때 그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V자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어느새가 이 당시 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파를 흡수를 한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었다.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더 심했죠. 미국에 기침을 하는 우리나라는 몸살이 나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장이 어쨌든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다시 또 이렇게 또 우상향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요. 사실 미국 시장이 전 고점이 거의 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작년 말에 떨어지면서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미국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나스닥의 상승은 끝났다.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 올해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주면서 미국 나스닥이 상승을 하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변곡점에 거의 저자는 상황에서의 이 피치 약재는 사실은 나올 수 있는 하락에 대한 어떤 뭐 시그널을 줬다.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조정폭이라는 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폭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겁먹어야 되냐 했을 때는 전혀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이미 우리가 2011년도 사태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의 그 경험을 한 바가 있었어요. 이때는 거의 전형적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였지만 2020년도에는 부채 한도 때문에 협상을 뭐 하니 마니 미국의 파산이 나니 마니 이런 디폴트가 나니 마니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동안 해마다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을 뭐 늘리니 타결되니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성은 생겼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유동성 장세에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온 상황이지만 미국의 경기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긍정적 시그널이 많았고 그런 시그널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려서 인플레를 잡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 이거는 안 좋아서 빠진다. 그렇게 보기보다 오히려 건전한 조정이다. 건전한 2025
2021년도에도 괜찮던 2021년도도 사실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예,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미국 장세는 우상향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간에 조정이 빌미가 필요했는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같은 기업들을 팔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2차전지를 팔 수가 없잖아요. 팔면 티가 나니까. 그래서 이 조정의 빌미, 또 매도의 빌미, 수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피치 사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 주었다.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건전한 조정이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보고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이 이렇게 떨어져서 조정을 끝내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반등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쪽이 진짜 맞다고 봐요. 조정의 폭이 깊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저는 이 조정이 들어갈 것인지보다는 이 조정이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어떤 주도주가 갈 건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시장을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는 이렇게 들고 있었지. 조금 더 우리가 좀 나름대로 길바라고 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환율단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율단. 그래서 환율단이 오늘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환율이 이 지금 고점 1444원 고점을 뚫고 1225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중간값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간값. 이게 중간값인데 네, 이게 중간값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쭉 나온다 보면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되고 있다라고 보고 환율의 급등,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빠져서 다시 미국이나 아니면 뭐 안전자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악재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동안 많이 올랐던 특히 2차전지 같은 섹터들의 종목들은 많이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단을 체크해야 된다. 특히 1,300원 정도는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는 봐지고요. 다만 저는 이 1,300, 한 3, 40원 정도. 예, 전에도 뭐 말씀을 방송은 아니지만 제가 주장창 얘기했던 1,340원대가 만약에 강하게 이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강력한 조정을 좀 염두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여기를 뚫을랑 말랑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좀 더 뚫을랑 말랑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하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외국인들의 급격한 매탈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 근데 만약에 오늘 이제 양봉이 세게 나왔잖아요. 환율이 1,300원까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양봉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240선까지 뚫고 이제 올라왔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가능해. 이 정도 폭의 조정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에서도. 근데 요거를 이제 조정을 짧게 받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이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어,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다르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서는 일단은 주도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찾되 환율단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자.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는 전략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단이 1340원대를 뚫느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일단 좀 도망을 가야 됩니다. 회피나 조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뚫지 못하고 계속 빈빌거리는 모습이 보여지면 시장은 좀 더 외국인 자금 이탈이 없다, 크지 않다. 그렇게 보고 우리가 조금 더 건전한 조정을 이겨내고 다시 우상향을 기다려보자.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여전히 종목들 살 거 없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살 거 있고 조정이 나온다면 살 거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거 좀 보면서 좀 종목들을 좀 고르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뭐 제가 뭐 셀트리온 뭐 제약이라는 이거 좀 빠졌어요. 셀트리온 이제 묘한 좀 제약 바이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고요. 나머지인제 같은 경우는 좀 5% 이상 빠지고 로봇주는 티로보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양봉을 버텨주는 모습들. 그다음에 스트렉스도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에 레인보우도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갔다 빠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로봇주가 하나달에 조금 더 주도적 성격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나 특히 그다음에 AI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음봉 나왔을 때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이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인 이것도 저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규모 이것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반도체는 다 오늘 죽었어요. 근데 한미 반도체만 좀 다 죽었는 한미 반도체가 이제 어제 그때 나왔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내일 만약에 한 번에 밀리게 되면 이거는 좀 이제 당분간 조금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 있다 봐야 되니까 반도체는 일단 좀 쉬어가는 전략, 조금 쉬어가자 라는 전략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AI나 조금 그 로봇 관련주는 그나마 잡을 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는 여전히 매수 플레이는 가능하다. 저는 아직까지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랑 로봇 AI 쪽에 좀 순환매가 좀 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체크를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원생바이인텍 요즘 많이 빠져줬고, 토르마, 그냥 오늘 좀 네, 그다음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좀 버텨주는 모습이 강하게 좀 보여줬고요. 어제 강하게 올랐던 프로이청도 좀 빠지는 모습. 그러나 조종이 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였지만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버텨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책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되 2차 전지는 조금 쉬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어, 유의해보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로봇과 AI,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를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이슈가 굉장히 강한데 일단 거기 따라붙지는 마세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변동 변동성이 굉장히 치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테마유술 성격들의 종목들도 급격하게 또 강해요. 근데 잘못 들었다가는 굉장히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따라 붙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으니 어 로봇이나 로봇으로 AI 관련해서 AI 의료나 그다음에 GF와 이런 이런 종목들을 좀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내일 정도와 모레 정도 좀 장을 좀 체크를 해보고 이번 달에 조금 더 쉬어가 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요 종목군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올렸던 종목군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